만약 조커가 정상으로 되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조커의 증세가 치료되어 정상인이 된 잭 네이피어. 그런 그가 고담의 화이트 나이트가 돼 시의원까지 출마하여 배트맨과 고담의 상류층에 복수를 하는 내용인 DC 블랙 라벨의 첫 그래픽 노블 배트맨 화이트 나이트. 이 잭 네이피어 사태가 있은 후 고담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복수만을 갈망하는 죽음의 천사 아즈라엘이 깨어나 새로운 배트맨으로 고담의 심판을 내립니다. 오늘은 풀려난 아즈라엘의 검에 의해 고담의 역사가 새로 써지는 배트맨 화이트 나이트의 저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옛 아캄 저택 위에 세워진 아캄 수용소. 그곳엔 정상으로 돌아가는 약물의 효과가 약해져 더 이상 정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광태자가 된 조커가 갇혀 있었습니다. 조커는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인 잭 네이피어가 고담을 범죄의 도시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시의원에 출마해 이른바 네이피어 계획으로 고담을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했기에 그를 경멸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몸의 통제권을 절대 넘겨주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수용소장을 꼬드겨 자신을 탈옥시키게 하는 조커. 어떻게 잘 구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커는 소장의 도움을 받고 탈옥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바로 펜이 사라지는 마술이라며 소장을 배신하는 조커. 그래도 고맙단 말은 잊지 않으며 조커는 아캄 수용소를 그렇게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곤 잠시 화제를 돌려 이곳에 브루스 웨인을 만나보자면 그는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알프레드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묵묵히 읽고 있었죠. 그 편지엔 친자식은 아니지만 브루스를 아들로 여기고 길러왔던 과거를 추억하며 죽기 전 마지막 작별 인사를 쓴 내용이 줄을 이뤘지만 출신으로는 이상한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숙소 바닥에서 삐걱대는 곳을 확인해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곳엔 오래된 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펼칠 수가 없었고 복원될 때까지는 자경단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였죠. 그렇게 조커 탈옥 사건을 수사하러 온 브루스와 고든 청장. 그곳엔 소장 역시 자신도 피해자라며 연기 중이었는데 고든은 소장을 의심 중이었고 배트맨 보고 뭐 좀 캐내보라고 합니다. 조커는 표적을 놓치지 않는다며 소장이 살아있는 것에 의문을 품는 브루스. 그리고 습격당했다기엔 너무 정갈한 피웅덩이가 남아있기에 소장에게 조커 어디 있냐며 추궁합니다. 결국 사실대로 붙는 소장. 소장의 말에 따라 배트맨과 고든은 조커의 예전 깜빵을 찾아갑니다. 그곳엔 다름 아닌 오래된 우물바닥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고 피로 적혀졌지만 지워진 메시지와 묻혀진 유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는 먼 과거 아캄 저택이 있던 당시 살았던 라파에트 아캄의 유골이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정확히는 몰라도 조커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분명했으며 웨인 가문이 얽혀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그의 동료인 나이트윙과 배트걸과 의논하는 배트맨. 이 둘은 조커가 선할 때 추진하던 GTO의 일원으로 이 GTO는 고담경찰 소속 슈퍼경찰 프로젝트였는데 배트맨을 제외한 자경단들은 대부분 소속되어 있었죠. 그리곤 조커의 선한 측면인 네이피어가 사라지기 전 배트맨은 네이피어가 옳았음을 깨닫고 고든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었습니다. 브루스는 고든을 시작으로 배트맨의 정체를 고담 전체에 밝혀 웨인과의 자본을 통해 네이피어 계획을 이어나가려 했습니다만 조커가 탈옥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에 나이트윙은 정체 밝히지 말라고 칭얼대기까지 참 어렵기 그지없었죠. 그렇다면 조커는 무슨 꿍꿍이일까요? 그는 루스라는 상류층을 찾아가 배트맨을 잡기 위해 어떤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이는 바로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전직군인 장폴 벨리였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좌절감 때문인지 장폴 벨리는 종종 환영을 받지만 자신이 고대의 어떤 기사단을 후회하라는 헛소리나 하며 마지막 희망에 기도라도 하는 심정으로 성당에서 청소나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부님인 줄 알았던 그 목소리는 장폴 벨리가 고담의 적통 계승자고 왕이며 이 모든 고통은 너를 고난주려 함이 아니라 대비시킨 것이라는데요. 자신을 천사라 칭하는 조커는 고담에 악이 뿌리내렸으며 그들이 내 조상을 죽이고 땅을 빼앗았으니 이제 죽음의 천사 아즈라엘이 되어 이 검을 들고 저주받은 악마의 가문 웨인가를 처단하라 명하죠. 여기서 본작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짤막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메인 유니버스의 장폴 벨리, 아즈라엘은 성 디마 기사단의 후예로 베인이 배트맨을 부러뜨렸을 때 브루스의 뒤를 이어 배트맨이 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배트맨의 망토는 그의 분노를 충분히 담아두지 못했고 결국 돌아온 브루스 웨인에 의해 저지되기도 한 비운의 안티히어로죠. 다시 본작으로 돌아와서 복원이 완료된 일기를 확인하는 브루스. 그 일기는 놀랍게도 자신의 먼조상 에드먼드 웨인의 것이었습니다. 그 일기 속엔 에드먼드 웨인이 성 디마 기사단의 전투사제 바카르를 만난 일과 자신의 가문 웨인가가 가지고 있던 고담 벨리를 빼앗긴 일, 그리고 현재 고담 벨리엔 라파에트 아캄이라는 자가 저택을 짓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죠. 바카르는 감옥에 잡혀가던 에드먼드 웨인을 구출해내고 웨인을 훈련시키며 고담 벨리를 되찾는 걸 도와준다 하였다는데, 그저 디마 기사단의 일원이었던 바카르는 라파에트 아캄을 처리한다 해도 벨리의 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웨인 같은 상속자가 필요했으니 서로 윈윈인 거래였습니다. 게다가 바카르가 없었다면 웨인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었을 신세니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거래엔 큰 대가가 따랐으니 바로 바카르는 고담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끝으로 일기는 끝납니다. 브루스가 이걸 다 읽어갈 때쯤 루스가 브루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루스는 배트맨이 브루스 웨인이란 걸 알고 있으며 진행 중인 네이피어 계획을 무산시키려 하는데요. 생초면인데 무례해서 브루스가 상대를 안 하려는데 루스는 말을 이어나갑니다. 루스는 브루스가 배트맨인 걸 밝히는 순간 그동안 자경활동에서 해왔던 수많은 기물손괴와 폭행 혐의 같은 여러 범죄 혐의로 FBI에 체포될 거고, 회사는 부도에 수천 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며 웨인 사이 위상을 생각해보면 고담의 경제가 땅바닥을 칠 건 뻔하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웨인. 하지만 루스는 진정 고담을 위한다면 정체를 밝히지 말고 하던 대로 작범이나 잡으며 네이피어 계획이나 무산시키려 합니다. 아니라면 브루스가 끌어들인 모두가 위험해질 거라고 말이죠. 이와 동시에 현 시점 배트맨이 가장 의지하는 인물인 고든은 이제는 고담 시장이 되기 위한 선거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가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 바로 조커였습니다. 조커는 고든이 멍청하다며 자신의 딸이 배트걸이라는 것도 모르냐며 선거활동을 망치죠. 네이피어 사건 이후로 배트맨과 그 동료들에 대한 여론은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다행히 고든이라 조커를 제압해 체포했지만 고든은 배신감에 자신의 딸과 배트맨에게 괜한 화를 내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면 본인이 멍청한 게 맞는 것 같긴 한 고든은 어서 대중에게 정체나 밝히라며 배트맨에게 화를 내고는 가버립니다. 이렇게 배트맨이 동료들에게 불화가 계속되는 사이 장폴 벨리는 루스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브루스의 가문이 가차없이 자신의 왕국을 앗아갔으니 똑같은 방식으로 되찾을 거라는 장폴 벨리. 장폴 벨리는 자신의 두 동료와 함께 배트맨을 처단하려는데 루스는 지금은 그렇게 무식한 게 통하는 중세시대가 아니라며 필요한 게 있을 테니 말해보라 합니다. 그리고는 배트맨만 조용히 처단해주면 투병 중인 암은 자신이 다 낫게 해준다까지 약속하죠. 그렇게 장폴 벨리는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진정한 죽음의 천사 아즈라엘로 거듭난 것이죠. 아즈라엘은 두 동료와 전자기기에 천재적인 지능이 있었던 매드헤터와 함께 배트케이블을 해킹하고 브루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태초의 고담엔 두 아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그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신했고 살아남은 하나는 주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죠. 그리고 3세기 만에 웨인가는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자신은 복수이자 신의 분노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즈라엘은 배트케이브의 모든 걸 불태워버리라 매드헤터에게 명하죠. 그와 동시에 오작동하는 배트모빌과 배트 전자기기들. 배트맨은 겨우 배트모빌 위에 착지해 매드헤터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떼어내지만 아즈라엘은 신의 심판을 피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미리 설치해뒀던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산산조각난 웨인 저택. 배트맨은 배트모빌의 통제권을 되찾아 겨우 살아남았지만 웨인 저택에서 살아남은 게 배트맨이란 걸 알게 된 경찰들에겐 어쩔 수 없이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모두와 터놓고 말할 수 있게 된 브루스. 브루스는 바카르라는 남자의 후예가 자신의 집을 날려버렸다며 그 빨간 망토를 두른 이를 잡는데 경찰과 협력하기로 하죠. 그리고는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 바로 고든 청장이었습니다.
저번에 체포한 조커를 취조할 준비가 되었다는데요. 이를 들은 배트맨은 조커를 취조하러 가는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죠. 그 주인공은 바로 조커의 아이를 임신 중인 할리퀸이었습니다. 배트맨은 할리퀸이 조커가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조커를 같이 취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할리. 결국 어쩔 수 없는 배트맨은 그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초강수, 바로 자신이 고담 이재용이란 걸 밝혀버립니다. 이는 보기 좋게 먹혀들었고 그렇게 할리와 배트맨은 같이 조커를 취조하러 갑니다. 그렇게 다시 아캄 수용소. 배트맨은 조커에게 라파에트 아캄의 시체를 찾았다며 아캄에게 조커 감방에서 무엇을 받고 또 바카르와 웨인에 대해 아는 사실이 무엇이냐 추궁하지만 조커는 그곳엔 웨인 가문의 진실만 있었고 그건 나만이 한다며 너무 혼자서만 재미있어하죠. 그리고는 고담은 비밀에 침수된 도시라며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때 할리가 등장합니다. 할리는 잭 네이피어가 조커 안에 있는 걸 안다며 잭과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 잭은 나오질 않았죠. 그러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도 잭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조커는 양육비나 달라고 온 거냐며 오히려 그녀를 깔보는데 자신의 아이도 아니고 잭 네이피어의 아기라며 도리어 아기를 지우고 싶어 하죠. 결국 화가 끝까지 난 할리를 배트맨이 막으며 취조는 끝납니다. 배트맨은 취조가 끝났음에도 할리와 잠깐 걷자며 라파에트 아캄의 유골이 있었던 곳으로 할리를 안내합니다. 그렇게 다시 도착한 오래된 우물바닥. 할리는 아즈라엘이 언급한 두 형제가 단순히 우연은 아닐 거라며 무언가 이곳에 더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맞았습니다. 또 다른 유골이 묻혀 있었죠. 바로 선대 십자군 성 디마 기사단의 바카르의 유골이었습니다. 배트맨과 할리가 새로운 단서에 근접해가는 사이 시장은 말짱 도루묵이 된 고든의 경찰청장 퇴임 파티와 함께 새로운 청장인 르네 몬토야의 축하 파티가 한 술집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여론 때문인지 아니면 유리천장인지 균등한 기회라는 헛소리 때문에 자신을 안 친 거냐며 기분 나쁜 걸 표출하는데 고든은 그런 게 아니라 르네가 최고라 뽑은 거라며 오히려 화를 내죠.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사이 잠깐 담배를 피러 나온 고든.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갑작스럽게 인기척이나 뒤를 돌아보는데 역시나 다름 아닌 배트맨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배틀거리 정체가 밝혀졌을 때 화낸 걸 사과하는 고든. 잠시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하는데요. 그렇게 악수를 권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아즈라엘이었습니다. 곧바로 대응 사격을 해보지만 총소리에 다른 경관들이 나와보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는 고든. 아즈라엘의 동료들이 합체하며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 붉은 십자군은 자신의 검을 불태워 고든의 심장에 꽂아놓고는 악마에게 아즈라엘이 보내는 거라며 전하라고 하죠. 고든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그에게 총을 쏴보지만 이는 헛수고였고 이미 고든은 달궈진 주검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사태가 끝난 뒤 구급차가 고든을 태워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딸 배트걸은 너무 큰 슬픔에 아버지의 죽음의 책임을 그곳에 있었던 다른 모든 경관들과 배트맨에게 돌리죠. 그리고는 도시의 모든 블록에 보안 카메라를 훑으며 이 아즈라엘이라는 자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찾아낸 개조된 70년대 군용 차량. 이것이 아즈라엘이라는 것에 확실한 배트걸은 무장을 하고 배트모빌을 몰아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배트걸은 그를 살려둘 생각은 없었죠. 배트걸이 사라진 걸 깨달은 나이트윙은 배트맨에게 통신해 배트걸이 사라졌다며 추적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트윙이나 배트맨이나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닌 배트걸을 알고 있었기에 어서 찾아 나서 보지만 이미 그녀는 군용 차량을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몸을 못 가누는 아즈라엘. 그런 그를 조준하는 배트걸은 방아쇠를 당기는데 하필 이때 도착한 배트맨이 이를 막았고 이 때문에 오히려 배트걸이 아즈라엘에게 제압당하는 상황. 옆에 블록 형사는 아즈라엘을 쏴버리라 말하지만 트라우마 때문인지 배트맨은 쏘질 못합니다. 그 덕분에 아즈라엘은 오히려 배트걸의 척추를 부러뜨렸고 그제서야 배트맨은 그의 목을 휘감아 그를 막죠. 아즈라엘을 제압하려는 배트맨. 그러나 이것은 운명이라며 신의 응징을 받으라고 말하는 아즈라엘은 검을 또 한 번 불로 휘감아 그를 떨쳐내고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동료 한 명을 잃었고 다른 경찰들이 아즈라엘을 붙잡으러 왔기에 아즈라엘과 그의 동료는 이만 후퇴합니다. 그리고 불길 속에 남은 건 더 이상 걷지 못하는 배트걸과 엉망진창이 된 배트맨 뿐이었죠. 그렇게 루스의 거취에 피신한 아즈라엘과 그의 동료. 루스는 아즈라엘이 골칫거리라며 계약은 끝이라 합니다. 배트맨을 조용히 처리한 뒤 배트맨이나 대신하라고 돈을 줬더니 온 고담을 불길로 뒤덮어 난리를 친 것에 불만을 표하는 루스. 이를 들은 아즈라엘은 성경 구절을 읊으며 루스의 목에 검을 가져다 댑니다. 하지만 루스는 이에 굉장히 큰 실망을 해 결국 그녀가 고용한 배트맨 전용 병기 베인을 꺼내들죠. 역시나 배트맨을 잡는 데엔 이만한 친구가 없기에 아즈라엘을 상대로 압도하는데요. 베인은 배트맨에 이어 아즈라엘 역시 부러뜨릴 준비가 되어 그를 끝장내려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아즈라엘의 말을 들으신 건지 갑작스레 그의 동료가 베인의 손에서 그를 구출해 줍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난 아즈라엘은 자세가 무너진 그를 기꺼이 참수하죠. 그리고는 이제 루스 차례가 왔습니다. 아즈라엘은 특수 네이팜 코팅 대검으로 그녀에게 빠른 죽음이 아닌 오히려 살을 불태우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 심판이 있은 뒤 몇 시간 후 아즈라엘과 그의 동료는 아캄으로 향합니다. 모든 수감자들을 네이팜 대검으로 처형하고 자신을 구원해준 천사를 만나기 위해 새로운 배트맨으로서 말이죠.